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7%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아침에 갭상승을 한 이후에 음봉을 막다가 장 후반에 십자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장 초반엔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가, 그죠? 이후에는 금융주들, 저PBR 관련주들이 앞으로 주총에 있을 부분에 있어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내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가나, 여러분들 알리나 테무 이렇게 이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알리익스프레스의 홈페이지 캡처 화면 보게 되면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총 2,500여 개의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리나 테무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무수히 많은 여타 기업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기업들에게까지 정보가 제공되고, 또 중국이 법적으로 자국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부가 수집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유출 이런 거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요 이커머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2차 차이나 쇼크와 관련된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3월 8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전월 대비 27.5만 명 증가, 27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양호한 부분이 나왔고, 반대로 실업률은 전달 3.7%에서 소폭 반등해가지고 3.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좀 높아졌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임금 상승세는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일자리 수와 실업률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엇갈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혼조된 지표를 미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우리 시간으로 9시 반에 발표된 CPI 끈적끈적했죠. 헤드라인 CPI가 1월 달에 3.1%였는데 이번에도 예상은 3.1%였는데 3.2%, 그리고 근원 CPI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3.8% 부분, 예상치 3.7%보다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CPI가 이렇게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은 왜 올랐는가? 사실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그리고 메타가, 그죠? 지금 미국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빅7 종목 중에서 AI 그리고 반도체 쪽의 상승 흐름 부분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실적 성장을 기반으로 한 상승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죠? 이틀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그 반전의 흐름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이 부분이 6월 금리 인하 부분을 희석시킬 요인이냐라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예상된 범주기 때문에. 다만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FOMC 회의 정례회의가 있죠. 이때까지는 이런 CPI 물가 지표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수의 등락만 오고 가는 횡보 장세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내일 쿼드러블 워칭데이가 있고 또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만기가 있죠. 옵션 만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기 이후에 어떤 섹터와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느냐. 그죠? 그런 순환매 흐름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양회가 그죠? 3월 4일부터 11일까지 그죠? 약 열흘간 열렸죠. 11일 날 끝났는데 소문난 잔치 정말 소문난 잔치였습니다. 자, 시진핑 절대 권력만 재확인하는 부분이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리창 국무총리 그죠? 그래서 이 시진핑과 또 총리 이쪽이 분할이 되면서 나름대로 이 리창이 이 경제를 담당하는 그런 양분화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총리 해견도 32년 만에 없애버리고 그리고 총리 권한을 축소하는 국무위원 조직법을 42년 만에 개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시진핑 장기 집권 독재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흐름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런 가운데에서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거기에 사실 그 이전에 방첩법, 그죠? 방첩법 때문에 외국인들의 중국 시장 이탈이 지속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비상관리법을 제정하고 또 사이버 보안법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하면서 외국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그죠? 외국인들의 이 중국 투자 부분이 쉽지 않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갔다는 겁니다. 중국 양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24년 GDP 성장률 목표치 약 5%를 제시했습니다. 그죠? 목표는 거창하게, 그죠? 다만 여건은 빈약하다. 그죠? 중국이 경제 목표를 5% 내세웠지만 올해 2024년은 2023년보다 디플레이 압력이 더욱 확대되어서 목표치 달성이 더욱 어려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시장에서의 부동산 문제는 엄청나게 크다. 다만 중국이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은 보여주죠. 정부가 나름대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건설회사에는 돈을 지원하라고 금융회사들에게 쪼고 반대로 중국 공산당 지분이 없는 건설 쪽 라인 부분은 헝다나 비구이안처럼 청산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쓰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하튼 중국 시장의 매력 부분은 크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름 반등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디플레이 우려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월 달에 춘절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후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차 차이나 쇼크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파장이 아닌 이제는 중국의 성장률 문제가 아니라 경쟁 관계의 복잡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한중 교역 구조가 이제 보완적 관계를 벗어나서 경쟁 관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중국 이커머스 네마리용이 한국 시장에 급격히 침투 중이고 시코노믹스의 주력 정책인 고품질 발전 전략이 한국 산업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내용이 뭐냐? 자, 하나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 2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 규모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건 감소가 되고 미국에 수출하는 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중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 비중. 중국이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해마다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중국의 한국 수출 비중도 지금 뭐 이렇게 정체돼서 조금 뭐 소폭 그거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대중 자본재 및 중간재 무역 수지 추이도 지금 뭐예요? 자본재는 이미 뭐 마이너스로 돌았고 중간재도 파란색 부분이 슉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 놓여져 있는 부분, 중간재, 우리나라의 매력이 뭡니까? 원자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 일정 정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그 부분을 따라오니까 우리나라 제품을 구입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엊그제도 LG화학이 중국의 석유화학 공장을 폐쇄하느니 이런 공장문을 닫는 흐름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도 그런 요인까지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한국 수입에서 반면에 한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죠? 한국의 미국 수입 비중보다 훨씬 중국 수입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커머스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알리, 테무, 쉬인 그리고 틱톡 이 침투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사용자 수입니다. 지금 알리 익스프레스 보게 되면 뭐예요? 355만 명에서 818만 명으로 2023년 2월에서 1년 동안 그죠? 500만 명 가까이가 증가하는 흐름. 이렇게 가입자 수가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그걸 통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알리뿐만이 아니라 테무 역시 마찬가지고 쉬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국 직접 구매액이 월등하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분 값이 싸고 옛날에 그렇게 중국산 제품을 무시하던 부분이 그래도 일정 정도 기술 발전에 의해서 올라왔고 거기에 배송 기간도 옛날에는 하세월이었는데 지금은 뭐 일주일 정도 걸리면 들어오고, 그죠? 그런 흐름들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의 직구, 열풍이 분 흐름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던 그죠? 쿠팡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나라 뭐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하던 이런 부분들이 대체하는 효과를 갖고 가니까 우리나라 중소 생산자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산업에 일정 정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건 중간재 그리고 기술이 일정 정도 뭐 중간 정도에 있는 기술력 부분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고품질 전략을 쓰고 있는데 향후의 성장의 흐름을 갖고 가는 부분이 뭐예요? 이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 태양광 이쪽도 그죠? 이쪽을 중점적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중국 내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이 급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애국 마케팅을 자극하면서 테슬라가 감소하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이 감소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이 비단 애플과 아이폰에 해당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산업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이고 중국이 고품질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심 부분이 우리나라하고도 겹쳐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배터리라든지 뭐 태양광은 일정 정도 뭐 중국의 공급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중국에 의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국가 기관 산업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될 산업의 품목 부분들은 다소 적자를 보더라도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이죠. 책무이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싸다고 자꾸 그쪽으로 중국 쪽 기업에서 매수를 하는 흐름 부분이 진행되다 보면 뭐예요? 안 팔려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도산되고 그러면서 실업자가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그죠? 3월 19일 날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3월 19일 날 통화정책회의에서
통화정책 변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확률이 67%, 4월 26일 BOJ에 의해서 통화정책 변화를 가질 확률이 79%. 그러니까 3, 4월 부분에 있어서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엔화가 지금 약세 흐름 속에서 강세로 전환될 수 있고 강세로 전환되는 흐름들 속에서 뭡니까? 일본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이 이 3월, 4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그죠? 엔화를 매수하기 위해서 달러를 매도하는 국면이 전개가 되는 그런 형태에서 우리나라의 수혜 업종과 섹터 부분은 어디냐? 이거를 다음 시장이 타켓으로 놓고 바라봐야 될 타이밍에 오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중국의 무역 장벽을 높이는 부분 미국이 이 부분은 뭐 계속 나왔던 부분이죠. 3월 7일 날 미국이 바이오 안보법을 통해서 중국 인민군과 연계 의심되는 생명공학 기업의 거래 제한 추진했고 또 3월 6일에는 뭐 네덜란드, 한국, 독일, 일본 이쪽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3월 10일 날에는 미국이 창신 메모리 등 6개 중국 반도체사 제재를 추진하고 있고 하다못해 트럼프까지 3월 12일 날 중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를 시사하는 발언. 그러니까 미국의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미국의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든 계속해서 대중국을 치려고 하는 그래야 뭡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 중국 시장이 뭐 쏙 좋을 거라고 보지 않는 요인이기도 하죠. 자, 2월 28일 날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밸류업, 그죠? 시장을 움직이는 부분이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뭐 단기적으로는 실망스러웠지만 중장기는 장기 과정은 계속 열려 있다. 그리고 AI 랠리 역시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과거 기술혁명의 패턴으로 봤을 때 5, 6년 갈 랠리다.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연기되는 부분.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어젯밤에 이제 이 작성을 하면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이 작성을 했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어제 7%가 올라오면서 이 이틀 약세 부분을 일정 정도 만회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 7%가 강세를 보였다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거 이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죠? 전체적으로 대량의 거래를 통해서 단기적인 이 조정, 약세 조정은 분명한데 그 속에서 지금 이 AI, 이 엔비디아만큼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사실 어제의 7% 급반등은 18일 날 GTC가 있죠. 그죠? 엔비디아 GTC. 그러니까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어제 급반등을 했는데 여기서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나 AI 관련주들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횡보 기술적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타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엔비디아에 무단도용했다, 저작권 분쟁,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부분들, 이건 AI 기업 부분에 있어서 숙제죠. 그죠? 우리가 그 AI 플랫폼 네모가 소설 학습하면서 한 19만 권의 책을 참고 삼았다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 회사들은 이 저작물 공정 사용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책 저자나 이런 쪽은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이런 분쟁, 그것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모든 기업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쟁의 여지도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뭐 잘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CPU에서 GPU로 그리고 FPGA로 그리고 AGA로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역 인간의 뇌 그 흐름을 갖고 가는 뉴로모픽 그죠?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뭐 뉴로모픽 컴퓨터용 AI 반도체를 우리 국내에서 개발을 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자람 테크놀로지가 3일 동안 오늘 아침 상한가 갔다가 뭐 장대 음봉을 맞는 이제 단기 테마성 흐름에 단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AI는 물과 전기를 먹는 하마 같다. 그죠? 물과 전기를 물도 많이 소비해야 되고 거기에 전력 소모도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월 29일 날 내년부터 전기와 변압기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노후 전력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급등하던 부분이죠. 자, 이 제너럴 일렉트릭 엔비디아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갔던 거 아닙니다. 그죠? 제너럴 일렉트릭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죠?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뭐예요? 동일한 그 기간 내에 HD 현대인력이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그죠? 4배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 역시. 그런데 이 변압기 발전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부분이 그동안은 그냥 실적 부분만 연관돼서 상승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AI의 발전을 통해서 더 가속화될 수 있는 흐름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이든 트럼프 지지율 이제 박빙입니다. 3월 5일 슈퍼 화요일 이후에 이제 45대 45로 비슷해졌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선 결과가 어떻든 미국의 배터리 협회장이 IRA 폐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다 정책 결정하는 건 아니죠. 다만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공화당 지역 거기에 투자한 이 전기차 산업이 많기 때문에 누가 자국민이 실업자가 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부분이고 사실 인터배터리 2024가 3월 6일에서 3일 8일까지 열리고 폐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전고체 배터리였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그러면서부터 삼성 SDI가 급반전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리튬 황화 리튬과 연관된 레이크 머티리얼즈나 그죠? 이쪽 부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SK이온의 리튬 메탈 이온 배터리 그리고 LG 엔솔의 리튬황 배터리 이 차세대 배터리의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안타까운 건 그죠?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세계 굴지 기업들과 싸워야 될 우리 향후 먹거리 산업에 대한 이런 행사에 대한민국 애널들은 리포트를 왜 안 쓰는 겁니까? 그죠?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 하나 딸랑 나온 걸 제외하고는 정말 이런데 관심 없는 것 또한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향후 먹거리 산업에 대한 부분에 우리 투자가들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써주는 것 또한 의무입니다. 자, 거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3월 11일 날 개최해서 앞으로 K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구조를 투자하고 정부가 1,172억 원을 지원한다. 나름대로 내용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4월 5일, 4월 10일 세계 3대 암학회가 있죠. 자, 그런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해도, 그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2,700포인트, 코스피 지수 2,700포인트, 코스닥 890포인트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땐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섹터 순환도 이틀을 못 간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 6시 10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